와. 네. 앞에를 보세요. 네.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18학번 지금 2학년인 양진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네, 화면 안녕. 혹시 시간표를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그래 이건데 별로 안 힘들어 보인다. 별로 안 힘든데. 그게 별로 안 힘들죠? 별로 안 힘든데. 아니에요 형님, 힘들어요. 근데 이걸 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저녁 7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나는 수업이에요. 근데 이 수업은 스튜디오라고 저희 설계하는 수업인데 이 남아있는 이 모든 사이 시간을 다 이 수업을 위해 써요. 네, 스튜디오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이 다른 수업은 그냥 쩌리가 되는 거야. 쩌리가 되는. 힘들구나 스튜디오가. 맨날 야작하잖아. 저 맨날 야작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학기 일주일에 2번 밤새는 걸로 거의 평균적으로. 그리고 마감 때는 5일? 밤을 많이 샌다고 합니다. 제가 또 좀 많이 새는 스타일이에요. 또 안 새는 친구들은 낮에 다 해버리고 밤에 자더라고요. 그게 낫지 않아? 근데 그게 저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저희 과 모두의 꿈이에요. 저희 과 모두가 밤에 잠자고 낮에 해버리는 게 꿈인데 대부분 가면 낮에 쓰러져 자고 있어요. 그러면 스튜디오 설명을 한번 해주겠어요? 스튜디오 수업이 어떤 건지. 스튜디오는 미친 수업 진짜. 그러니까 학교에서 건축학과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동아리 같은 데서. 스튜디오는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 수업인데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설계 수업이죠. 설계 수업을 좀 있어 보이게 이름 지으면 스튜디오라고 하는 건데 스튜디오에 이제 한번 좀 꽂히기 시작하면 약간 헤어나오기 어렵거든요. 약간 마약 같은 그런 마약 건가? 같은. 기본적으로 설계 모든 과정을 이제 5년 동안 5년 동안 매 학기 이제 배우는 거죠. 이 설계를 점점 더 설계 규모가 커지고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이런. 나중에 도시계획해? 도시계획도 도시 설계 수업이 따로 있는데 졸전 때쯤 되면 거의 뭐 구청, 역 이 정도 스케일의 건물들까지 본인이 설계를 하는 거고. 그래서 대박이다. 이 스튜디오 수업이 가장 특이한 점은 강의가 아니라요. 이번 주에는 도면을 이만큼 그려오세요 해가면 그것에 대한 첨삭이라고 해야 되겠죠? 크리틱. 매 수업이 크리틱으로 이루어져요. 너무 싫어. 멘탈 계속 나가고. 이 크리틱도 교수님마다 달라요. 이 수업이 최악인 이유는 7시부터 10시까지인데 교수님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교수님이 이 학생을 빨리 봐주시는 분도 있고 뭐 천천히 막 1시간씩 봐주시는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시 반에 끝난 적이 있거든요. 밤 12시. 밤 12시 반. 그래서 교수님이랑 같이 택시 타고 수업 때마다 이렇게 선생님이랑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친해지고. 그럼 그 반 친구들 반 동기들끼리 엄청 친해지겠다. 그건 또 아니야? 케바케. 사실 교수님과도 케바케. 알겠습니다. 네, 약간 초점이 너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흐릿한 사람인가 봐요. 언제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랑 건축학과에 가겠다라고 준비를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인지. 제가 일기를 쓰는데 4학년 때쯤에 초등학교 4학년? 대충 그린 스케치가 있고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때 왜 갑자기 포쳐가지고. 그러면 새싹부터 남달랐네. 근데 한동안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잊고 있다가 중학교 때 이제 파주에 가면 헤이리 예술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꽂힌 거야? 꽂혀서 너무 좋아 이러면서 거기서 결정적. 근데 원래 저희과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갑자기 꽂혀서. 어느 순간 좀 멋진 건물들 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유럽 여행 갔다가 막 이래서. 그때가 중3 겨울방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동시에 계속 컴퓨터공학과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 두 가지로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대학교 쓸 때쯤에 고민하다가 제가 더 건축과에 미련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서를 그렇게 이제 딱히 흥미도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저기 올라가서 천국과 있었으면은 이제 뭔가 미련이 남아서 계속 건축 쪽에 기웃거리지 않았을까? 기웃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 잘 생각했다 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가끔 하는데. 가끔 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일주일에 2번 밤새니까 2번씩. 2번씩. 그러면 확률이 높아질수록 더 많아지겠네. 그죠. 저 지금까지는 이 학과 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이제 건축과라서 좋은 점. 여행에 가서 아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 같은 걸 가서 유럽 쪽에 갔을 때 그냥 걸어가면서도 끊임없이 좀 즐거울 수 있다는 점? 약간 그렇게. 다음으로 안 좋은 점. 건축과라 안 좋은 점.
아까 그 말한 그 수업이 밤에 있는 건 확실히 안 좋아요. 힘들다의 차원보다는 대학교 와가지고 이제 밖에 사람들, 외부인들 못 만나고 다른 과 사람들이랑 만나기 힘들고 동아리 같은 거 다 겹치고 또 안 좋은 점은 뭔가 많은가 보네. 많죠. 막 맨날 레이저로 뭐 잘라서 안 좋은 연기 마시고 옷도 오늘 옷을 잘못 입고 왔네. 옷도 맨날 본드 묻어서 옷도 막 하나씩 두세 벌씩 버려요. 본드 때문에 굳어가지고 옷에 구멍이 뚫려요. 막 페인트 같은 거, 스프레이 같은 거 없애고. 오케이. 너무 싫어. 건축학과가 가장 안 좋은 점은 전망이 없다는 건데 오지 마요. 돈을 진짜 못 벌어요. 정말 돈 벌기 힘들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땅이 좁잖아요. 그래서 지을 데가 없어요. 지을 데가 없어요. 너무 싫어. 된다? 건축과는 존버죠. 건축과는 40대부터예요. 건축과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대신 평생 일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에요. 돈은 못 벌지만 평생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언젠간 잘 벌 때가 온다는데 올까? 가장 좋아하는 건축가라던가 건축물이 뭔지랑? 사실 근데 그렇게 거창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축가는 스위스의 이제 이름이 어려운데 헤르조그 앤 드메롱이라고, 특별히 자기 컨셉을 내세우는 건 아니고 그 사이트에 그냥 가장 맞는 건물을 만들겠다가 목표거든요. 그 건물이 지어지는 필지에서 그냥 가장 최적의 건물을 짓겠다. 뭐 건축주의 목표에 부합하는 뭐 이런 컨셉인데 그냥 그게 제일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뭐 하얀 건축, 나는 노출 콘크리트의 건축, 물의 건축 막 이런 게 있어요. 뭐 침묵의 건축가 전 약간 오글거리더라고요. 나는 그런 게 너무 부럽더라. 그러니까 되게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이제 건축가한테 의뢰해가지고 멋들어지게 짓는 게 너무 부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틀에 박힌 집이 아니라 진짜 나만의 유니크한 집 같은 거. 그래서 성공하면 내가 또 찾아줄게. 싸게 드릴게요. 아니 이런 거 안 믿어. 진짜요? 안 낚이네. 그리고 사람은 싸게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건축가들의 처녀작이 뭐 삼촌, 이모, 그런 친척들의 주택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그럼 나는 한 11번째쯤 되려나? 그죠. 형 저희 가족 같은 분이라고 이제부터 가족.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찾아와 달라? 찾아와 주세요. 네, 양진영 씨였습니다.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건축과를 지망하는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없음 말고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정말 자기가 좋아서 왔으면은 전 너무 좋거든요.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힘든데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좋고 근데 몸이 버티질 못해요. 체력을 길러라 이런 걸 얘기하죠. 체력을 길러라. 운동 많이 하십시오. 네, 운동 많이 하셔야 되고 체력 좋은 사람들이 설계도 잘하고 마감도 잘해요. 잘 세니까. 오고 싶은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네, 화이팅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인터뷰는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뿅. 안녕 뿅. 하나 둘 셋. 뿅. 좋아. 끝. 재미없게만 말했네요. 근데 와 감탄스럽다. 근데 난 약간 그 길거리에서 폰 들고 돌아다니는 BJ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